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열렸던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얘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또 동시에 김용현, 내일 모레 석방을 앞두고 있는 김용현에 대해서 재구속영장 관련된 재판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가지 재판이 동시에 열린 건데요. 하나는 지기현이 맡았고 이 김용현의 새로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성진 부장판사, 지기현의 동료죠. 이곳에서 맡았습니다. 앞서서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이 내란 사건의 어떤 본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김용현 재판에 대해서는 다뤄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김용현 재판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우리 강지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예. 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지금 재판이 두 개가 열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김용현 재판인데, 자, 김용현 재판 또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이 김용현 재판은 기존에는 이제 주요 임무 내란죄였잖아요. 예, 이 내란 주요 업무 종사.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니까 이제는 뭔가 했더니 위계 공무집행 방해가 뭐냐면 이제 윤석열을 도주시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내란 사건 수사를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그 혐의이고 또 증거를 인멸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하고 도주,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 아니겠어요? 네,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네, 이제 그에 대해서 이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래서 발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발부가 되었고 오늘은 이제 특검 측에서도 이 김윤영 측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기 때문에 내용을 준비해 왔다라는. 일단 발부는 안 됐죠, 일단. 네. 예, 발부는 안 되고 일단 미뤘더라고요, 다음 주로. 네. 6월 25일로. 네, 6월 25일로 미뤘습니다. 미루고 지금 오늘은 일단 얘기를 듣는 거, 양쪽의 주장을 듣는다는 거고 다음번 6월 25일에 두 번째 기일을 잡아가지고 석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한다. 결국 다시 재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6월 25일이면은 원래 이 김용현이 6월 27일에 석방이니까 완전 임박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 뜻이네요. 네, 완전 이제 임박해서. 미뤘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원래 6월 25일로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변호인 측에서 그 의견서를 냈대요. 그래서 6월 25일 날은 저희 재판받지 못합니다라는 의견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용현 측에서 깽판을 놨어요. 오늘 재판. 예, 오늘 이 특검 측에서 내용을 제가 준비해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왜 못하게 됩니까? 누가 말렸어요? 왜냐면 이제 김용현 측 변호인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부 입장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절차상으로 문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너네 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공방이 오갑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네. 절차상 하자가 있다 말 없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거는 판사가 내리면 그만이에요. 네. 근데 판사가 판결도 내리기 전에 너 말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위법이라는 판결도 안 나왔는데 말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야? 원래 지멋대로야? 그 중간에 휴정하기 전에 김영현 측이 왜 이게 위법적인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께서 그러면 특검부 같은 경우에도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휴정을 했어요. 들어봐야지. 당연히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준비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김용현 측에서 반발이 있는 거죠.
지들을 얘기했으면 상대방 얘기도 들어야지. 상대방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차례 이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선 변호인 측은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이 특검보의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그냥 무시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깽판 치겠다는 지금 거예요? 완전히 깽판 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재판을 거의 한 9개월 정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방 있는 거는 봤는데 아예 말을 못하게 막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보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이제 구속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게 그 지금 현재 김용현의 추가 혐의가 공무집행 방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얘기들이란 말이야. 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부분과 딱 떨어지는 혐의예요. 영장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방법은 뭐냐?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김용현이 석방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공방을 막 오가다가 결국에는 이 25일날 잡는 것도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반대를 계속합니다. 만약에 25일날 재판이 속개가 되면 이거는 조은석의 불법에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요. 아니 지금 국회에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만든 법이고 지금 정상적인 통과가 됐는데 아니 정 억울하면 헌법재판소로 가든가. 근데 말도 못하게 막고 있다. 네. 재판 절차 자체를 막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재판 절차를 막고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자 아예 판사님께서 6월 25일 날 못을 딱 박아버리고 그냥 재판장을 나갑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저 이런 경우도 또 처음 봤어요.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기피 신청인가요? 이제 이게?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 한성진 부장판사. 예,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도. 근데 한성진 진행했습니다. 부장판사가 윤석열한테 김용현한테 상당히 유리한 판사인데. 아, 그래요? 근데 이 절차나 이런 것들에서 받아준 것 자체를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증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기간을 두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기일을 잡아줬다라는 이유로 이거는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기일 잡아뒀다가 이게 왜 미리 잡아뒀다가 왜 이게 절차상 하자라는 거지? 뭐 제가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고 신문 기일을 잡은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뭐 김용현 내란 재판과 관련된 사건은 이 재판과 별개의 사건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만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증거는 없고 검사의 자의적 짜집기일 뿐이다. 공소장이. 그리고 6월 18일 공소를 제기했다고 언론에게 자랑을 했고 변호사에게는 팩스로 보내서 강요를 했다. 이는 성달의 적법성에 맞지 않고 불공평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네. 자, 원래 공소장을 낼 때는요 증거를 같이 내면 안 돼요. 네. 그게 그게 바로 뭐다?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공소장 미국주의가 아니고. 어처리가 없어서. 자, 예. 공소장 일본주의예요.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서 증거를 같이 내면 안 돼요. 증거는 언제 내느냐? 재판 저 과정에서 내는 거예요. 증거조사 과정에서. 네.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를 미리 안 냈다고 이게 절차상 하자다? 무슨 개소리야. 그리고 이 특검법에 따르면 20일 동안은 이제 직무 수행 준비를 해야 되고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을 때 그때 공소 인기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아예 20일 동안에도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거지를 쓰네 이 사람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시비를 걸고 말도 어거지를 쓰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땡깡을 부리고 네. 그렇게 하더라도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어떤 견해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대놓고 이제 깽판을 치려고 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김영현이 6월 26일 날 만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신속하게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잡은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잘못됐죠? 당연한 거잖아요. 왜 잘못됐나 그게? 아니 그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 김영현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그 기소와 관련돼서 그 이전에 했어도 되는데 갑자기 끝나려고 하니까 다시 기소를 해서 잡아 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화영 부지사도 그렇게 해서 그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아, 심지어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재판 같은 재판 두 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지금 두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아무튼 내용상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측에서 한 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증거를 같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공소장이 잘못됐다. 네. 증거를 같이 내면 공소장 1번주를 위반한 건데 뭔 또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이거는 이제 딱 한 가지예요. 기자나 그 국민들이 법과 관련된 얘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서 안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 작은 재판장이어가지고 네. 3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 빼고는 다 법조 기자들만 앉아있어요. 30명 꽉득 차가지고. 근데 이곳 저곳에서 여기에 저기 공방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타이핑을 쳐야 되잖아요. 한숨이 이곳 저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아, 혹시 죄송한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이 타이핑을 치지 못할 정도로 김영현 측과 이 특검 측의 공방이 많이 오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특검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펼치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죠. 결국에 김용현 측의 어거지에 말려들었다. 네. 그런데 이 판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는 안 해주고 그 6월 25일 날 재판 다시 할게요 하고 휙 나가버렸다. 근데 원래 판사가 정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긴 했군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검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변호사 측에 무시를 하고 말을 못하게 계속 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사도 6월 25일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제 생각에는 준비했던 내용을 아마 쭉 풀었다라고 하면 25일 날 안 하고 미뤄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정을. 근데 변호사가 계속 무시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오늘 재판 도저히 진행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못을 받고 그냥 나간 것 같습니다. 야, 참 그렇게도 재판을 할 수 있군요. 그렇죠. 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뭐 기자 생활하면서 뭐 웬만한 재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네. 변호인들이 이렇게 설치는 경우는 처음 봤고 그리고 이 법리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니고 증거를 같이 안 냈기 때문에 공소장이 잘못됐다. 증거 같이 내면은 공소장 1번주 위배인데 진짜 어처기 없네. 그 검사 아니 저 변호사들 맞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진짜 다이나믹한 게 변호사가 말하는 중간에 판사가 나가는 경우도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원래 절대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얼마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기사에도 이렇게 났어요. 보니까 고성 오간 김용현 구속신문 재판부에서 이러려고 진술기에 드린 거 아니다. 그만큼 이제 소동이 심했던 거네요. 네, 소동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변호인들은 재판 자체를 진행되는 걸 막겠다는 거야.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속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끌겠다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적당히 지나면 이제 사람들 뇌리에서도 잊혀지게 되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당히 분노도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적당히 어정쩡하게 끝내줄 수 있으려니 그렇게 해서 끝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나 김영현 관련된 재판이 일반인들은 윤석열 재판을 더 관심 있게 봤을 수도 있겠으나 법조기자 숫자를 보니까 김영현 재판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재판에 이제 김용현이 만약에 풀려나면은 이게 진짜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그렇죠. 않았나 생각이 왜 드네요. 그러냐면 지금 특검에서도 여인형과 문상호에 관련돼가 추가 기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 군사 재판에서 예. 진행되고 있죠. 만약에 그 김영현이 풀려나면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뭐 사령관들이라든지 뭐 박안수라든지 김봉식이라든지 줄줄이 사탕으로 다 풀려나는 그런 첫 재판이어가지고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한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측, 김용현 측에서 자꾸 특검의 정당성 운운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특검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절차에 거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위법하다. 아니, 뭐가 위법했는데? 꼭 집어야 될 거야. 절차에 하자는 네. 거기서 말하는 절차 하자는 거는 법률이나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법률이나 헌법에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 어떤 절차를 어떻게 위배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막 명확하게 어떠한 절차를 어겨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절차가 잘못됐다 그리고 위법하다 뭐 이러한 위법하다.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뭐 얘기한 거 들어보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특검법에 20일 직무수행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계를 하려면 증거인멸에 위협이 있을 때 공소인계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거인멸 바로 그 이슈네. 그렇죠. 이미 사실은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걸로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지금 지금 현재 기소된 사항이 네,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공무집행 수사기관의 활동을 거짓말로 막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증거의 취득을 의도적으로 막은 겁니다. 그러면 도주 증거인멸을 우리가 바로 다 걸려요. 근데 이게 왜 어느 부분에서 증거인멸 어쩌고 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 못하겠네. 원래 이러한 이 절차에 대한 반박은 원래 특검에서 준비를 해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아마 쭉 오늘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적법성에 대해서 설명 분명히 했을 것인데 아예 입을 틀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뉴스 기사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전적으로 김용현 측의 주장이 아마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박억수 특검 또는 이제 김용수. 김용수 특검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검사들 중에서도 꽤 얌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싸움꾼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 만약에 나였다면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 새끼들이 이렇게 꼰질렀을 거야. 근데 참 그러지도 않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의사가 조금 윤석열을 감옥에 쳐넣겠다라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야, 그리고 특검법이 특검법은 국회에서 만든 건데 그 네.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기자들도 법조를 다니긴 하더라도 뭐 상세하게 알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정리해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약간의 언론 플레이도 고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나름대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이 네. 고성이 오갔다는 건 누구랑 고성이 오간 건가요? 고성이 오간 거는 이제 특검 측과 어. 김영현 변호인 측에 고성이 왔다 갔다 오간 겁니다. 아, 너희들 말도 하지 마, 입도 열지 마. 너 절차 잘못됐으니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판사님을 계속 일로 바친 거예요.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들 재판에 적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적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참여를 원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확인해달라는 거는. 그러니까 참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예. 정말 완전 거의 택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거든. 말 그대로. 예. 그럼 판사가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판사도 뭐 꼼짝을 못했네요. 예, 판사도 이 특검 측에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청석에서 사실 뭔가 떠들거나 뭔가 하면 쫓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제 생각에 변호인 측도 쫓아낼 수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판사님께서 그 정도까지는 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아마도 쫓아나면 상대방 측에서 워낙 그 지지자들 있잖아요. 공격을 받을까봐 약간 좀 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직들한테 이제 두들겨 맞을 두들겨 겁니다. 맞겠죠.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우리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당합니다.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자, 오늘 재판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 또 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뭐 김용현 측 같은 경우에는 뭐 절차라든지 뭐 그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라든지 특히나 특검 측 같은 경우 여기 참석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뿐만 아니라 만약에 김용현이 보석으로 풀려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뭐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줄줄이 사탕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영현이 풀려나지 않게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퍼뜨려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다녀오셔가지고 좀 많이 갑갑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주 또 어떤 재판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이제 또 여인영 재판, 그 조지호 재판, 그리고 김영현 재판 이렇게 다 내란 재판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재판이 있는 건가요? 화, 수, 목. 화수, 목. 네. 야, 내일 또 보겠군요. 네, 내일도 이제 내일은 이제 김용현 재판인가요? 내일은 그 여인영 재판. 여인영 재판. 네, 맞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열리는데. 네,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아마 여인영이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내일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갑작스럽게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석방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내일 강지호 기자 다녀오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두 단락으로 쪼개서 진행했습니다만 역시 또 시간이 살짝 모자란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오늘 못다한 얘기 또 새로운 얘기 함께 들어봤으면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